안녕하세요. 자미타보TV의 시향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1969년 음력 4월 1일 유시생 여성분의 출발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이미 시청하신 승객분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것 같은데, 출발점이 아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재능 또는 선천의 운이라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출발점이나 좌표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냥 김한선님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달면 초보 유튜버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어그로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게 저에게는 더 영향력이 있는 제목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한선님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969년 음력 4월 1일 유시에 태어난 여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출발점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은 생일과 시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이론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하여 같은 출발점이라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간의 경로 중에 만나는 문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경로 중에 만나는 즐거움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1969년 4월 1일 유시 출발점을 가지고 김한선님은 가수로 사셨지만 누군가는 무용가로, 또 누군가는 유튜버로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삶을 살더라도 로병사와 희노애락의 시기와 유형은 비슷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같은 출발점을 가진 분들끼리 정서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위안과 위로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시청하신 분들도 출발점이 다를 뿐 모든 이들은 각자의 천체, 즉 명반의 6개의 살성과 6개의 길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자매두수를 가지고 기lum을 논하는 채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여행 채널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제복선에 이어 부처궁, 갈록궁의 부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궁은 배우자나 이성의 유형, 얼굴 형태, 체형, 배우자와의 관계와 감정적인 성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궁입니다. 그리고 관록궁은 직장궁, 사업궁이라고도 하는데 직업의 성질, 직위의 고저, 일할 때의 태도, 학업 성적과 시험 운이 좋고 나쁨을 볼 수 있고, 또 관록궁은 관과 록을 말하는데 관은 일, 사업, 사회, 권력이고 록이란 녹봉, 월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옛 시대나 요즘이나 나의 관록이 배우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고 배우자의 집안으로 인하여 나의 지위가 오르기도 하여 이 둥선을 잇는 부관선을 통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돈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예를 얻으면 죄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주로 부관선으로 보고 돈과 관련된 성취도는 주로 제복선을 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분인데 부처궁만을 보면 조금 의아해집니다. 부처궁이 주성으로 앉아있는 천동 태음 중 태음이 도화성을 뜨고 있는 데다가 동궁한 모든 잡성들은 거의 도화성입니다. 일단 부처궁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장생 12신이 목욕지입니다. 거기에 홍난 함지마저도 도화성인데 백궁에서도 천이라는 도화성이 들어옵니다. 자미두수에서는 목욕, 홍난, 천이, 함지를 도화성으로 보는데 완전한 도화성이라기보다는 연애 분위기를 살려주는 도화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부처궁은 완전히 복숭아 나무 밭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화는 직역하면 복숭아꽃인데 예로부터 남녀의 애정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분위기만 보면 당연히 결혼을 했어야 하는 부처궁입니다. 그런데 자미두수의 12개의 궁 중 11개의 궁은 명궁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궁의 출발점을 논하기 전에 부처궁에 관련된 명궁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명궁에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상징하는 별을 가진 데다 검은과 함께 있으므로 이동성계까지 이루고 있으니 밖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태음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천동과 함께하면 세밀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분과 같은 출발점을 가지신 분으로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남편은 세심한 감정을 가진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셨을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극FE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 잘생기신 분일 겁니다. 함지태염은 여성의 경우 이쁨을, 남성은 잘생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명궁과 부초궁이 출발점을 종합해서 보면 세심한 감정을 가진 분으로 밖에서 일을 하는 나를 이해하고 외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부초궁입니다. 그런데 2022년경에 결혼제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려서 이미 사회적으로 꽤 알려져 있어 명성도 있으면서 외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남성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동공하고 있는 녹존이 문제인데, 녹존은 보수적인 성향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보수의 끝판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경양, 타라라는 엄청난 살성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존이 위치하고 있는 궁의 성격은 자동적으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초궁 옆에 형제궁은 이 명반상의 모든 기운을 끌어온 것 같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튼튼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1969년 음력 4월 1일 유시의 기운 중 약 60% 이상의 기운이 부초궁 옆에 있는 형제궁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부초궁의 녹존이 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노선은 형제 자매궁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궁이기도 하여 어머니로 상징되는 할머니, 이모 등을 볼 수 있는 궁이기도 합니다. 어려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여 한창 연애를 하고 싶을 때 이모가 철저히 막았다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던데, 아마도 강력한 형제궁의 영향도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관록궁에 있는 화성 천영의 문제입니다. 부간선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또 다른 표현으로 부처궁은 관록궁은 부처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관록궁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 천영의 살성은 태음을 만나 시박격이라는 결코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격국을 이룹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신 분들도 본인의 사회생활 또는 남편의 사회생활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초궁이나 관록궁 자체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관록궁을 가지신 분이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표 가수가 되었을까요? 비록 관록궁이 공궁이지만 부초궁이 천동태음은 협살로 들어오는 경양타라 중 경양과 함께 마두대전의 격국을 이루는데, 이는 변방의 오랑캐를 무찔러 이름을 떠친다는 격국이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차성의 개념을 도입하면 관록궁은 록마협, 곰마협을 받는데 내안의 녹존과 더불어 쌍록마, 록곰마를 이루어 사회적인 명성을 당연히 얻을 수밖에 없는 관록궁입니다. 같은 출발점을 가지신 분들도 지금 어디에 계시든 한때 상당히 잘 나가셨을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같이 들어오는 문곡하기로 인하여 기마의 협을 받아 시간 여행 중에 명예에 타격을 입었을 일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관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결혼을 하셨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관선 상에 있는 도화성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같이 있는 녹존으로 인하여 그런 일보다는 도화와 관련된 일을 주업으로 하셨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김한선님이 가수가 되신 것처럼 천동태음이 상징하는 영상 모니터로 인하여 영화, TV 드라마의 감독이나 연출 또는 출연자가 되거나 천희궁과 함께하는 신궁 영향으로 무용수, 댄서와 같은 일을 하거나 작가, 화가, 임의용 또는 건축 설계사 같은 업종에 종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문화체육부나 홍보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안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사셨을 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조차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셔 취미생활은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김한선님도 뭔가 예술적 재능을 쓰는 인테리어를 다른 직업으로 가진 만큼 부관선의 도화성은 사회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어져 부처궁과 갈록궁의 출발점 외에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궁인 부모궁, 형제궁, 자녀궁, 노복궁, 전택궁, 지례궁과 신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형제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